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춘추시대 중국을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하면서 다음에는 이제 전국시대 할 거라 했는데 일단 춘추 전국시대의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제가 이제 여기 인도 무굴 제국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알리고자 합니다. 인도를 가면 타지마할 묘를 꼭 필히 여러분 관광을 할 거라고 봅니다. 가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이 타지마할 묘의 이 주인공은 왕인 샤자한과 왕비인 뭄타즈 마할의 묘당 건물입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타지마할 묘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자세히를 알아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뭐 인도 그 큰 무굴 제국의 왕이었으니까 뭐 왕비나 뭐 후궁들이 많았을 거라고 그 중에 후궁 중에서 아주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는 그 여자가 왕의 청애를 받아가지고 뭐 그 왕비가 그 여자가 뭐 죽어가지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뭐 큰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한 로맨스라기보다는 어떤 로맨스의 산물이 아니었나 결과물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게 조금 아니더라고요. 자, 우선 이 타지마할 묘를 설명하기 전에 이 타지마할 묘가 인도에 있다는 건 여러분 알 거고 이 타지마할 묘당은 흰 대리석으로 뭐 아주 화롭게 뭐 몇 년간에 걸쳐 가지고 이탈리아 건축가 또 터키 건축가들 대거 그거 초빙을 해가지고 지었다고 얼마나 큰 사업이었는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인 샤자한이 왕비 이 뭄타즈 마할을 얼마나 못 잊었으면 저렇게 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무굴 제국이 어떤 사람들이 세운 나라인가 하는 것부터 조금은 알고 여러분이 이 무굴 제국을 조금 알므로써 이런 건물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 타지마할 묘당은요, 인도인들은 여러분 종교가 힌두교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무굴 제국은 이슬람교입니다. 무굴 제국을 세운 사람이 바베르라는 사람인데 이 바베르가 몽고인들 후손이거든요. 몽고인들은요, 몽고인들은 왕을 칸이라 하잖아요. 무슨 칸? 뭐, 예를 들어서 저 몽고 제국에서 징기스 칸, 그 다음에 또 뭐 세조 쿠빌라이 칸, 뭐 칸이라 하잖아요. 몽고에서는 왕을. 그런데 이 몽고인의 후손이지만 몽고와 관계 있는 티무르 제국의 후손 바베르가 인도 서북 쪽에서부터 인도 쪽으로 밀려 들어와가지고 결국 인도에서 제국을 세우는데 이게 무굴 제국이고 무갈이라고도 하고 무굴 제국이라고 하고 이건 하여 고유명사더라고요. 그 부족의 이름인가 뭐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근데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 지배하기 전에 바로 그 마지막 인도의 전제 왕조가 무굴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16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있었던 이 제국인데 몽고인들은 왕을 칸이라 하는데 몽고인들은요 그 왕위 계승을 장남에게 하지 않고 가장 능력이 출중한 사람에게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몽고인들이 13세기에 세계를 제패할 때 징기스칸을 제패할 때 굉장히 잔인하게 곳곳을 정복했잖아요. 거의 정복지는 초토화 시켜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실적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정복지를
내가 이렇게 많이 정복하고 이렇게 공을 세웠다는 걸 왕자들이 서로 그죠? 왕위계승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드러나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 무굴 제국도 그런 몽고인의 핏줄이 있기 때문에 몽고인의 전통이 또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몽고인의 종교는 원래 라마 불교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있던 무굴 제국 바벨론은 하여튼 이슬람화 되어 가지고 이슬람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바벨르가 세웠지만 이 무굴 제국 최고 전성기는 악바르 대제라고 아주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이 악바르 대제가 이슬람교지만 힌두교도인들한테도 굉장히 관대하게 관용책을 써가지고 그 당시 많이 환영을 받았고 영토도 굉장히 많이 넓혔고요. 그런데 이 악바르 대제도 왕위 계승 다툼에 휘말려가지고 어린 나이에 3살 때 이렇게 떠돌이가 되는 그런 생활을 하여튼 굉장히 불우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장해가지고 후견인 도움으로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래서 인도 무굴 제국을 굉장히 번창하게 했습니다. 그 악바르 대제의 다음 왕은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악바르 대제의 손자가 악바르 대제가 이 손자 샤자한을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 자기 아들 다음의 왕위로 이 샤자한을 지목했는가 봐요. 샤자한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왕비 뭄타즈 마할은 물론 시작은 부부가 된 게 정략적이었죠. 정략적이었지만 이 뭄타즈 마할이 왕비인 뭄타즈 마할이 이 남편인 샤자한을 자기 친정 세력을 물리치면서까지 왕인 샤자한을 자기 친정 세력들의 이권 이런 거를 물리치면서 남편 입장에서 지켜주고 샤자한을 지지해주고 그랬던가 봐요. 쉽게 말하면 단순한 왕비가 아니고 이 샤자한의 정치적 동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헌신적으로 왕 샤자한을 위해 가지고 모든 걸 바친 여자였어요. 그래서 샤자한은 이 뭄타즈 마할의 미모도 뛰어나지만 이 여자가 정치적으로도 많은 조언을 해줬고 여자가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가 있었고 또 남편을 잘 보좌했고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샤자한은 이 왕비인 뭄타즈 마할의 조언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뭄타즈 마할이 그때 이제 정복하러 갈 때 샤자한이 이제 정복지로 출정할 때 같이 갔는가 봐요. 같이 갔는데 이 왕비인 뭄타즈 마할이 그 당시 만삭이었다고 합니다. 14번째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14번째 아이를 샤자한의 그 14번째 아이를 출산하다가 그만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샤자한이 시리에 빠져가지고 이 왕비를 어떻게 하면 기념할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그 큰 사업을 시작해서 몇 년간을 걸쳐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각기 그 외국의 이탈리아 아까 말했지만 이탈리아나 터키죠. 그 외국 주변의 기술자들까지 초빙해가지고 그죠?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 타지마할 묘당에 짓는 국고가 너무나 많이 유출되니까 아들인 아우랑제브가 좀 불만이었죠. 그래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그 타지마할 묘당 아버지 샤자한을 타지마할 묘당에 가두어 버립니다. 아버지를 연금시키고 아우랑제브가 통치하지만 아우랑제브는 너무나 또 강압적으로 힌두교들을 탄압하면서 해가지고 이제 무굴 제국이 멸망의 길로 서서히 쇠락하게 됩니다. 아우랑제브들. 그런데 저는 이 아우랑제브가 아버지 샤자한을 이제 끌어내려고 지가 왕에 올랐다 해서 나는 이 왕비인 그 타지마할 묘당의 그 뭄타즈 마할의 친아들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우랑제브도 알고 보니까 이 왕비인 그 뭄타즈 마할이 낳은
아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 왕조 시대에 뭐 어떤 왕과 왕비의 로맨스는 일반적으로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무슨 뭐 여자의 미모가 너무 뛰어나서 그러지 않았나 보통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뭄타즈 마을이란 이 여자는 단지 그뿐만이 아니고 당시 그 왕인 샤자한의 정치적 동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래도 그런 부부 관계가 참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경외심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뭐 좀 그렇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뭐 선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많이 울적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버텨야 되니까 기운 내시고 제가 이 영상 너무 좀 기자님 방송 콘텐츠에 비하면 너무나 이 영상이 보잘것없는데 기자님을 이해하시고 기자님 편이 되어주신다면 제 영상뿐만 아니고 우리 여기 김 기자님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